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대단히 불리한 정황들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요지는 청와대의 감찰무마, 유재수 감찰무마를 누가 했느냐는 건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조국이 했다는 겁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특감반원 여러 명이 진술한 것을 종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보다 충격적이고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특종보도입니다. 바로 조국 민정수석의 바로 직계 신복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조국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박형철 비서관의 말을 박지는 않았지만 박 비서관 역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도망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건은 조국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함에 따라 곧 조국을 소환할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도 불려가고 서울 동부지검에도 불려가게 됐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불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이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은 본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공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권력기관을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청와대에서 권력기관을 다루는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조국의 신복조차도 불고 있는 것입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 특감반의 직속 상관입니다. 그리고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면 이 지시는 아마도 이인걸 특감반장이 했을 테지만 그 윗선은 조국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이 이 일을 중단시켰다고 진술했다. 이러면 게임 셋입니다. 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지금 이 의혹은 계속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수는 감찰을 받은 뒤에도 계속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지금 유재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만 해도 최소한 8곳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그 당시 유재수를 불러서 조사까지 했던 특감 반원들이 무색할 정도로 위에서 감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재수는 감찰을 받던 중 병가를 내고 70여일간 잠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금융위원회는 당시 최종구 위원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다가 백원우 비서관의 통보만 받고 바로 의원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고 또 그 다음에 얼마 뒤에 수석 전문위원으로 국회에 들어옵니다. 1급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1급 내지 2급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영전, 그 뒤에는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좀 있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갑니다. 강원도 출신이 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갑니까? 이 뒤에는 또 부산시가 있습니다. 자, 오거돈 부산시장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줄이 사탕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박형철 비서관입니다. 검찰은 당시 조국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형철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걸려들었고 그 윗선 누군가 더 큰 권력 실세가 있었나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유재수 씨의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에 제1부속실에 근무했습니다. 일정 수행 담당을 했습니다. 특히 수행 담당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노 실세들하고 친하다고 합니다. 자, 당시 이 궤도를 보면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리고 문재인 민정수석, 그리고 이호철 씨가 당시는 민정비서관이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유재수 씨가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이호철 전 수석,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도 그때 제1부속실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의 권력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유재수입니다. 김경수, 이호철, 문재인. 그렇다면 조국보다도 더 강한 누군가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야기를 하고 조국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이야기하고 박형철 비서관이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이야기하고 특감 끝. 자, 그렇다면 이제 박형철 비서관이 입을 열었다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직계 라인, 신복이라고 볼 수 있는 박형철이 조국이 시켰다고 진술하는 게 사실이라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보도가 다 사실이라면 조국은 조만간 소환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개인 비리라기보다도 권력형 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재수의 폭탄이, 유재수라는 폭탄이 지금 빵 터져버렸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특감 발언들조차도, 자, 지금까지는 진술을 미선지 씨가 없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시켰다. 그리고 유재수 씨는 건방지게도 감찰이 끝난 뒤에 이 특감 발언들이 인사를 가면 아직도 거기 있냐? 이렇게 비아냥됐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유재수는 상당히 셌던 모양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조국 민정수석이 지시한 사실은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로 이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 다음 그 윗선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누굴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유재수가 검찰 수사에 점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와 비정상적으로 자주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왜 박형철을 제치고 금융위원회에 유재수의 비위를 통보했을까요? 의문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자, 이것들 이제 빵 터질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일단 조국은 잡힌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